2008년 6월 20일 개관한 인문학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인문문학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가는 인문학박물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인문학박물관의 백희정 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학을 이제 모토로 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해서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 책하고 사람 인자가 합해져서 전체적으로는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학제적인 의미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뭐 학문과 학문 간의 그런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분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 삶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살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다 인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 인문학 박물관은 어떻게 이제 설립이 된 취지가 뭐냐면 저희 중앙고등학교가 여기가 이제 1908년도에 처음에 기호흥학회에서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중앙학회로 바뀌면서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학교가 100주년이 되면서 이 공간에 원래는 원파기념관이었는데 어떤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까 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문학 박물관, 근현대를 유물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고요.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이제 근현대 지금까지의 모습을 담은 이제 유물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근대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는가 해서 근대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변화들,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의 대표적인 서울의 변화라든지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반대로 도시와는 다르게 또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 농촌의 모습은 그렇다면 근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해 나갔는가, 그렇다면은 그 삶의 어떤 도시에서 살고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살고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맞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생활 방식의 변화의 공간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산업화가 생기게 되면서 거기서 초래하는 어떤 산업으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노동자 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또 물리적인 변화들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나서 저쪽부터는 이제 정신적인 변화를 가지고서 저희가 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변했을 때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정신적인 것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해서 민속이라든지 종교 파트를 통해서도 살펴보고요. 1930년대 종로 모형이에요. 저쪽에서 보시면 저거는 화신백화점이에요. 화신백화점. 네, 화신백화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1년에 이 백화점을 이제 세운 걸 인수를 해가지고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관하고 서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동화백화점까지 같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화점이 1930년대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처음엔 목조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조 건물을 이제 허물고서 다시 지었다가 또 나중에 그 30년대 한번 불에 타가지고 다시 한번 설립을 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1930년대의 공간, 어떤 사람들이 살아온 공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옥의 모습들도 같이 존재하고 서구식 건축 양식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도로변으로 나와 있지만 이 화신백화점의 위치는 지금 예전에 국세청이고 지금 종로타워 건물, 그 건물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차인데, 전차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종로통을 해서 어떤 근대화의 상징적인 어떤 교통수단이 생겨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처음 도입이 된 게 1890년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자전거를 봤을 때는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협회에 있었던 그분이 자전거를 처음 가져와서 자전거를 끌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축지법을 쓴다고 막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번호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 번호판을 붙이고 자전거에 세금도 물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1930년대 종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이제
처음에 근대가 되면서 도시가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제 시기랑도 많이 맞물리기도 했지만 그 도시가 많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북촌이라는 여기 북촌 저희 박물관이 북촌에도 있지만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있어가지고 고위 관직을 지낸 양반들이라든지 어떤 꽤 이제 명망 있는 집안들이 살던 공간이었고 그 반대로 남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하급 관리라든지 관직에 오르지 못한 양반들이 많이 이제 주로 살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건너와서 살게 되면서 북촌이라는 공간에 이제 바로 살기보다는 남촌에 주로 이제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바로 한옥에서 살게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살던 그런 그 일본식 주거 형태를 가져오게 된 건데 여기는 이제 동양측식 주식회사 사택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택의 모형을 이제 모형화한 거는 저희가 여기밖에 없을 거고요. 그 일본식의 집의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다다미식으로만 했다가 조선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방 하나 정도는 온돌방으로 이제 바꿔서 개조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인 거주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주거 형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1920년대 도시한옥이라고 해서 20년대, 30년대가 되면은 이 북촌을 비롯해서 도시의 한옥이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많이 생겨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여기 북촌에는 2,000에서 5,000평 정도의 어떤 넓은 부지로 한 집이 양반가들이 이제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대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집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 부지를 주택회사들이 사가지고 50평에서 70평 이렇게 평수를 나눠서 이렇게 좁은 형태 어떤 인구 밀집 지역을 위한 도시형 한옥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분양도 하게 됐는데 저쪽 보시면 이제 미음자라든지 디귿자 어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음자가 있고 디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한옥의 모습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홍남파 가옥을 저희가 그대로 본떠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는 이제 1920년대 정도 들면은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구 지향적인 것들을 다 이제 문화라는 용어를 붙여서 많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도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서구식으로 뭐 집안에 피아노도 있고 소파도 있고 그 식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 양옥의 형태로 갖추게 된 거를 가지고 문화주택이라고 했는데 저희 나라에도 이게 건너오게 되면서 같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꽤 상류층들만이 딱 봐도 이제 그렇죠. 상류층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사람들의 비난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이면서 비난도 받았던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라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파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 때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조선 말이 되면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또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선의 땅을 많이 소유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지주로 또 층을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률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파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 얘기하면 시사만화 같은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층 공간에서도 보면은 만문만화 같은지 사파 공간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형성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태일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박노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다루고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생활의 변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어떤 그런 변화들, 그때의 변화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이 소년 같은 경우는 최남선이 이제 그 만든 잡지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내용이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그 처음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온 잡지, 그러니까 언문일치로 된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고, 옛날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만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건 아이를 하나의 어떤 노동력으로 봤었는데, 점차적으로 어린이라는 어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제 만들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이면서 소중한 어떤 그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게 이제 의식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뭐 소중하게 이제 하나, 지금은 이제 하나 둘만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발레를 가르친다든지 생일 파티를 하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게 되셨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했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저도 초창기 멤버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각 자문을 이제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문을 각 전문가 쪽으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도 그 동척 같은 경우도 그 건축 관련해서 안창모 교수님이라든지 그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달라고 하고 해서 그 모형이 나오고 또 이제 자료들도 그분들 각자의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꽤 오랜 준비를 하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창기 멤버로는 이제 지금은 안 계신데 초창기 멤버분이 여기 전에 계시던 실장님이 좀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하셨던 거로 있습니다. 그 뭐 청년 문화라든지 노년기 문화라든지 이런 공간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여성 파트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빼놨어요. 여성 파트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여성 근대가 되면서 또 여성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또 많은 변화를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과 가정 파트인데 예전에는 이제 가정에만 머물러 있던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그 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해 갔다라는 거를 이쪽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여성이라고 해서 모던걸이라는 왜 모던걸 모던보이 영화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그 여성들은 말하자면은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신교육을 받고서 예전에 그 자기 어머니들이라든지 그 다른 여성들, 구 여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뭐 자유연애도 하고 그리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나도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자아의식을 가졌던 신여성들의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나혜석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근대 초다 보니까 그 신여성들의 삶이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쉽지 녹록지만은 않았던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교양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고전을 통해서 고급 문화를 몸에 익히는 것을 뜻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대중매체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인쇄술도 발달하고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문화라는 걸 접촉할 수가 있었고 또 접촉하게 되었고 또 지금 이제 노동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람들이 여가를 누리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도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양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한 부류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확산된 분위기와 함께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양반들이 뭐 난을 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교양을 이제 여가 생활 교양 문화를 이제 누렸다고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라든지 여기도 보시면 권투가 있고 피겨 스케이팅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누구라도 이제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했다란 등산을 가기도 하고 낚시를 가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주제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딱 꽂혀 하나에만 집중해서 유물을 전시하지 않아서 좀 폭넓어서 사람들이 와서는 오히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좌절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저희가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체험 교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슨트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전시 설명을 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재밌게 듣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갖고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또 한참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또 여러 번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디어 문화라고 해가지고요. 신문이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뭐 텔레비전에 관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성순보라든지 제국신문, 황성신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말지도 있네요. 네. 저희가 말지는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재작년부터 안 내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옛날 TV 해가지고 예, 그 처음 TV 나왔을 때 그 TV 안에다 여기 모니터로 해서 대통령 그 1대부터 뭐 지금까지 대통령들 그 중요 연설들을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해놨었는데 지금 약간 좀 수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리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예. 근데 안에는 모니터라서 아.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네. 궁금한 게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직접 네. 열람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표지하고 이런 거만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유물 열람 신청서를 또 따로 받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하실 때 어떤 학문적이라든지 공공적인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리고 또 유물이 훼손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공개를 해드려도 이제 원본을 제공하진 않고 뭐 사본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 예. 공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파트와 대중예술 파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 것들이 그냥 변화한 게 그 교육도 같이 변화를 했잖아요. 교육도 같이 변화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들의 그 기저에는 이 교육이 그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서당에서 뭐 교육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근대가 되면서 계량서당이라든지 그 공간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 또 이제 신교육들이 뭐 선교사들이 와갖고 신교육들도 이뤄지게 되고 또 일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제가 저희한테 하는 어떤 신식 교육들도 많이 생겨났던 공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일국제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교육령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령들을 살펴보면은 불평등한 어떤 교육령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령도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교육령이 있었는데 이 교육령이라는 게 뭐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을 했다라는 공간들을 그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현대 교육 파트까지도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과서들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김상철이라고 하시는 분의 어떤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1940년에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실제로 이제 그분이 이제 학습을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교육을 통해서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취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중문화랑 해서 아까 대중예술과 관련된 부분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는 이제 문학 파트, 문학이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연 문화, 연극 저희가 이게 이제 다 주제별로 이렇게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매체와 시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중소설 표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표지화들이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육전소설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육전소설이라는 게 왜 육전소설이었냐면 육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육전소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딱지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얘가 오전이어가지고 오전에도 팔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겉에 표지는 굉장히 알록달록한데 안에는 그냥 그 글씨로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는 필사본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문자로 된 어떤 책들을 손쉽게 구해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나팔자로 인쇄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책을 많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가격으로 책을 제공하게 될 수 있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주제들은 조선 말부터나 뭐 조선 말에 그 내려왔던 또 국문 소설이라든지 당시에 유행했던 신소설들을 소재로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샤를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종단을 하면서 조선의 모습을 다 이제 외국인의 눈에서 바라보고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쪽에서부터는 그냥 시대 순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방을 가지고 둘러싼 뭐 위정척사 사상이라든지 개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화 사상, 그 속에서 또 민중에서는 동학 사상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공간들이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역사학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독립하기 위한 우리의 그 안의 모습들을 이쪽에서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크게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질문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도스트를 많이 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건국과 분단 파트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쭉 근현대사 공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충분하게 어디 뭐 이렇게 술 먹고 놀러 갈 것만 아니라 이런 데 와서 자녀들하고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문학 박물관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물관의 어떤 주제들을 보고 너무 이제 겁을 내시고 아니면 또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요 최근에는 또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도슨트 설명도 해드리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체험 교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인문학 강좌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 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고 있는 교실, 인문학 교실도 또 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강의도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작년부터는 또 청소년들한테도 요새 워낙에 또 뭐 청소년들이 뭐 왕따 문제들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문학의 어떤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도 작년부터 개설을 했는데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많이 들으면서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준비 없이